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4개 기관의 역할과 합의사항이 담겼습니다. 가몽사과의 수확 시기에 맞춰 문경사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수도권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안동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곳에 빗물 펌프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늘봄학교 전담 인력으로 늘봄 행정실무사 37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 처리,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공동합의문에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와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와 경북은 대구 경북 특별시로 바뀌고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이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내용, 북부 지역 발전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대구와 안동, 포항 청사를 활용하되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 기적, 영산강 기적을, 건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이번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끝까지 역할을 잘 해줘서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 늘 손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과인데요. 가몽사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지금 문경에서는 사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에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사과. 문경시가 자랑하는 가몽사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판촉 행사로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문경의 대표 사과를 할 수 있는 가몽사과의 수확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가몽사과가 당도가 높고 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가몽 프리미엄 사과를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판촉 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과보다 더 달고 장미향이 느껴지는 가몽 사과의 매력에 소비자들도 만족합니다. 평소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문경 가몽 사과가 아주 좋은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몽 사과 어떻게 생겼고 맛이 어떤지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원래 여름에 여름 사과들이 다 맛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아삭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샀어요. 가몽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순수 국산 사과 품종으로 평균 당도 17브릭스에 달할 만큼 맛이 좋고 식감도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사과 품종인 부사가 생산되기 전에 출하해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도 있는데 고두병이 쉽게 발생하는 등 재배가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는 잘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몽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한 문경시는 재배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전국 최대 가몽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몽 사과를 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을 연 문경 사과 축제로 고품질의 가몽 사과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문경 사과 축제에 오시면 부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한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식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양껏 어느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철 가몽 사과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문경 사과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단 빗물 펌프장 등 6곳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빗물 펌프장 자동화 시스템은 초음파 수위계 센서를 통해 위험 수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운영하는 등 기존 수동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올여름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해 침수 피해를 막는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안동은 기후변화로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빗물 펌프장의 관리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늘봄 행정실무사 37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늘봄 행정실무사는 기존 방과 후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행정업무 전담 인력으로 늘봄학교 행정업무 처리,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채용 대상자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응시 지역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80개 학교에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2학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홍원하 총장의 처세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네, 경북 국정감사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는 박정희 동상 성토장이 됐습니다. 야권 의원들이 나서 새 동상 건립 추진을 멈추고 경주 보문단지에 만든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이상식, 윤건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충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독재자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생존해 있는 점,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들며 동상 건립이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보문단지 동상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라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북경찰청 국정감사도 열렸잖아요. 여기에선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경북경찰청 국감에선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마을 주민을 수색하던 중 숨진 최혜병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혜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정당했는지 따졌습니다. 경북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누구랄 것 없이 최혜병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대로 여권 의원들은 경찰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수중수색 지시였다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도 국정감사를 했죠. 이 자리에서는 홍원하 총장의 처세가 문제가 됐다고요. 네, 경북대 국정감사에선 홍원하 총장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 8월 한국연구재단 상임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중에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철회한 홍 총장이 또 임기 중 이직을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성준 의원은 홍 총장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채용에 응모했는지 물으면서 지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총장은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사장에 임용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고 홍 총장을 비롯해 21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끝으로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했다던데 얼마로 결정됐나요? 네,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1,594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42만 3,146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1,564원 많은 수준으로 올해보다 적용 대상은 확대했지만 금액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직 고시하지 않은 울산과 경남을 제외하곤 가장 적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사회적 임금 제도인데요. 대구시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후순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상주시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한우 5마리가 소 럼피스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경북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진 사례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반경 5km 이내 농가 50곳의 소 1,600여 마리를 4주 동안 이동 제한했습니다. 또 문경과 예천 등 주변 시군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21일 밤 9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럼피스킨이 발병한 농가는 지난해 12월 한우 47마리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가진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제9회 사할린의 밤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한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 생활을 지원하고 대구와 사할린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협의회 회원 등 사할린 영주 귀국 어르신 170명이 참석해 고향의 그리움과 애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족통일 대구시 청년협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사할린 현지를 방문해 대구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할린 동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과 대열 운행을 비롯해 지정차로 위반,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입니다. 특히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운전기사가 이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의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평은면 지곡 1, 2 등 3개 마을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20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이른바 셋들마을 사업에 영주 일동 숫골지구와 평은면 지곡 1, 2, 이산면 용상 1위 등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마을별로 위험사면 보강 등 안전 확보 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폐가 철거 등 주택 정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마을 안길 정비, 소화전과 보안 등 방범용 CCTV 설치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주시가 영주역 주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에 맞춰 영주역 광장을 조성하고 남부 6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조성했습니다. 영주역 광장은 조성 면적이 약 4,200제곱미터로 영주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